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소리를 죽여주세요. 여러분들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한 35분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되게 중요한 거 했어요. 삼중적분이라는 건 그냥 적분만 하면 돼요. 적분하는 건 너무 쉽지. X로 적분할 때는 YG를 컨스탄트로 놓으면 되고, Y로 적분할 때는 XG를 컨스탄트로 놓으면 되고, G로 적분할 때는 XY를 컨스탄트로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미안해요. 일변수에 대한 그런 정적분을 할 줄 알면 삼중적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분은 너무 쉬우니까 우리가 다루지 말고 핵심은 얘를 좌표계 변환을 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좌표별 그래서 우리가 변수 치환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 물리적인 도메인에서는 부피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나는데 이 치환된 변수에서는 아주 간단한 부피로 나타내. 이 물리적인 게 예를 들면 이 안에서는 9인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육각형처럼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옛날에 했듯이 이런 좌표계 변환에 대한 자코비안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이 자코비안은 당연히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거는 앞에 다 증명했습니다. 우리 저 면적 적분할 때 부피까지 다 증명 한꺼번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통 좌표계인 경우에는 우리가 좌표계 변환이 R과 세타 G를 이용해서 XYG를 표현하죠. G는 똑같고 X하고 Y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그러니까 실제로는 XY만 보면 극좌표계죠. 폴라 코디네이트하고 똑같고 G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좌표계의 면적 B, 그게 R이었는데, 그쵸? 우리 면적에서 자코비안이 R이었죠? 그거를 여기서도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를 XYG에서 실제 피지컬한 도메인에서의 적분이 dr, d세타, dg로 할 때는 R을 곱해줘야 된다. 어디서? 우리가 원통 좌표계, 실린드리컬 코딩에서. 구형 좌표계에서는, 그리고 이제 오늘 질문도 했지만 학생이 이 R 세타 G 좌표계예요. 왜냐하면 이 세타하고 이 G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여기 방향이 잘 나와 있죠. 이 세타하고 이 G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이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이 R 방향이. 그러니까 R 세타 G라고 읽어야 돼. R G 세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구형 좌표계에서도 방금 전에 학생이 질문을 했죠. 이 로가 증가하는 방향이 이 로고요. 파이가 증가하는 방향이 이 파이고요. 세타는 여기 프로젝션 된 거, 평면에서 증가하는 방향, 요게 이 세타예요. 그러면 이 세타하고 이 로를 하면 이 파이하고 이 세타를 하면 이 로가 나오고, 그러니까 로 파이 세타 좌표계로 불러야지 로 세타 파이 좌표계로 부르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벌써 배웠어요. 옛날에 우리 서피스 적분, 공면 위에서 적분할 때 이 R이 일정하면은 이 로가 컨스탄트면 이게 공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했죠. 사실 이제는 이제 로가 컨스탄트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형좌표계에서 스피어 안쪽을 보면 로가 0에서부터 뭐 반지름 R까지 이렇게 될 테니까, 하여튼 요걸 가지고 자코비안을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된 자코비안을 계산하면 로 제곱 사인 파이입니다. 이거는 뭐하고 똑같았냐면 옛날에 공면 위에서 적분할 때 R 제곱 사인 파이 기억나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코비안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뭐 보고한다고 시간 보내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로 제곱 사인 파이가 됐다는 말은 dx, dy, dg 대신에 로 제곱 사인 파이에 d로, d파이, d세타 이렇게 적분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리그젠플 문제를 몇 개 풀어보겠습니다. EX1. 그래서 실린더의 관성 모멘트. 글자가 너무 안 좋네. 관성 모멘트. 이게 그러니까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of a cylinder. 우리가 실린더의 관성, 동력학 할 때 여러분들 많이 계산을 했을 텐데요. 우리가 실린더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길이가 L이고요. 반지름이 R입니다. 이런 실린더를 내가 좌표를 우리가 XYZ 좌표계를 예를 들어서 내가 요거를 X로 잡고요. 얘를 Y로 잡고
실린더의 축 방향을 G라고 한번 잡아봐요. 그러면 내가 세 가지 회전을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X축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회전, Y축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회전, 그다음에 G축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회전. 다 G축에다가 엄지손가락을 대놓고 오른쪽으로, 그리고 회전 방향은 그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오른손 법칙을 이용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회전 방향을 잡을 때 X축으로 엄지손가락을 놔두고, X축 회전이라는 거는 X축으로 엄지손가락을 두고 나머지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 그게 회전 방향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금방 느끼겠지만 우리가 회전 관성이라는 거는 질량, 회전에서의 질량 같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이 크면은 얘가 회전시키기도 어렵고 동시에 회전도 한 번 된 회전을 정지시키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F는 ma 이렇게 쓰잖아. 뭐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겠지만, 근데 우리가 회전에서는 회전에 토크가 있으면, 모멘트가 있으면, 요거는 이 I, 지금 얘기하는 이 I가 바로 관성 모멘트입니다. 관성 모멘트에 A는 우리가 포지션에 X가 이제 위치라고 하면 이렇게 투 다시죠. 가속도니까. 여기는 세타의 투 다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금방 또 이런 것도 알겠죠? I에다 세타의 닷한 거, 속도, 앵귤러 벨로시티를 곱하면 이게 각 운동량이니까 회전에서의 운동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 토크일 테니까. 하여튼 요게 관성 모멘트예요. 그러니까 질량하고 똑같은 거지. 뭐 여러분들 연력 동력학에도 잘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하여튼 여기는 보면 두 개의 회전에 따라서, 여기 지금 G 방향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는 관성 모멘트가 작겠죠. 왜냐면 쉽게 돌아가잖아. 근데 X나 G 방향으로, Y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관성 모멘트가 큽니다. 그러니까 회전시키기 어렵고 한번 회전하면 정지시키기 어렵죠. 그러면 여기는 크게 IXX하고 IGG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관성 모멘트를 I의 XX하고, 요거는 IYY하고 똑같을 거고요. I의 GG가 있을 건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길이가 길수록 더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이제 I의 YY라고 하는 요거를 이제 이걸 한번 계산해 보는데, 우리가 I의 YY라는 걸 계산할 거예요. I의 YY는 우리 이그젠플인데, 물론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문제를 내겠지만, 요거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발륨에서 요게 부피입니다. 요 부피 내에서 Y축에서부터의 거리, 떨어진 거리. 그러니까 Y축은 어떻게 생겼냐면 요게 Y축이거든요. 그럼 포지션에서 봤을 때 Y축에서 떨어진 거리는 X하고 G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G 제곱의 스퀘어 루트 취한 게 요게 거리예요. 근데 우리가 관성 모멘트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거리 제곱에다가 dm 한 거거든요. dm이라는 건 로우 dv예요. 그러니까 거리 제곱에 제곱을 하니까 이제 얘가 그대로 들어가고, 밀도, 근데 밀도를 로라고 안 쓸게요. 왜냐하면 밀도를 로라고 쓰면은 요 로하고 헷갈리잖아. 그쵸? 이거 어떻게, 내가 항상 요 문제를 어떻게 했을까? 로스타라고 쓰겠습니다. 로스타는 밀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거는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아니지, 스피리컬 코디네이트 아니지, 그냥 로 쓰면 됩니다. 아이고 왜 빨간색이 됐지? 로우 dv. 로는 당연히 밀도입니다. 밀도고, 요거는 그럼 로우 dv라는 거는 dm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공이 반지름 회전 중심에서 r만큼 떨어졌을 때 질량 m이 회전하면 회전 관성이 mr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dm이라는 놈이 있으면 dmr 제곱만큼 회전 관성이 생길 거고, 그거를 부피에 대해서 다 적분하면 그게 바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관성 모멘트, 회전 관성이 된다 이 말이지. 이 회전 관성이란 말은 사실은 그런 말 쓰면 안 돼, 기계과 나온 사람들이. 예? 왜냐하면은 좀 정확한 용어가 아니죠. 근데 이제 자동차 잡지 같은 거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보면 많이 나오는 그런 말들입니다. 자, 근데 하여튼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당연히 뭘 잡아줘야 될까요? 좌표계 변환을 해줘야 돼요. 좌표계 변환을. 내가 여기서 왜 이
여러분들이 언뜻 생각할 때 교수님 이거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걸 x, y, g라고 안 하고요. 얘를 x, 얘를 y, 얘를 g라고 했나요?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 G 실린드리컬 코디닛을 내가 쓰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잠깐만 누가 잠시 신청이 온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넣어줍시다. 얘는 자꾸 아이폰 6S는 왜 자꾸 나갔다 들어갔다 하냐? 이제 다음부터는 안 넣어줄 겁니다. 시간 지나면. 그래서 요렇게 끄세요. 아이폰 6X는 마이크를 끄세요.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실린드리컬 코디닛을 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G를 이 방향을 그대로 징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 실린드리컬 코디닛 잘 생각해봐. 원통 좌표계. 응? G가 똑같잖아. 그쵸? G는 똑같이 쓰고 XY 원형인 부분을 XY 플레인으로 잡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도 그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좌표계 변환을 요적분을 위해서 좌표계 변환을 해봅시다. 그래서 좌표계 변환 쉽죠. 왜냐면 실린드리컬 코디닛을 그냥 쓰면 돼요. 여기서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이게 실린드리컬 코디닛이죠. g는 g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대신 r은 0에서부터 얼마까지 가야 될까요? r까지. 왜냐하면 이 부피를 다 커버해야 되니까. 요 부피를 다 커버해야 되니까 r이 안쪽에서부터 바깥까지 다 해야지 저 부피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세타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그래야지 얘를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요 부피가 다 되겠죠. G는 어떻게 될까요? G는 우리가 회전 중심을 어디다 뒀어요? 여기 센터에다 뒀단 말이에요. 여기 센터. 여기가 000이거든. 그러니까 G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2분의 1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YZ 좌표계에서 바라봤을 때는 보는 것처럼 어떻게 표현할지 좀 힘들지만 우리가 저 실린더가 이 R 세타 G 좌표계로 바꾸면 R 세타 G 좌표계에서는 R은 0에서부터 R까지, 세타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G는 0에서부터 2분의 L까지, 마이너스 2분의 L까지. 그러니까 어떤 영역을 가리키게 되냐면 이렇게 생긴 아주 쉬운 적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표계 변환을 하고 자코비안을 쓰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쓸까요?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IY, 다음 페이지로 넘깁시다.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i의 YY라는 거는 인티그레이션 발륨에서의 x의 제곱 플러스 g제곱의 dv니까 dx, dy, dg에 해당되죠. 이게 dv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될 텐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변수 처치환을 하고 나면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r 코사인 세타, 그죠? g 대신에 뭐 집어넣어요? g 집어넣죠. 그리고 그거에 dx 대신 dx, dy, dg 대신엔 dr, d 세타, dg를 집어넣고 자코비안은 뭐였어요? r이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로가 여기 로가 있는데 로를 빼먹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R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데 적분 R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R까지. 세타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G는 마이너스 2분의 L에서부터 2분의 L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겠죠? 요거를 적분을 하면 이거 뭐 귀찮은데 내가 이걸 다 적분해야 될까? 하여튼 이거를 마이너스 2분의 L에서 일단 이거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나눠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적분을 하겠지. 요거는 2분의 L까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아이고 이거 뭐 0에서부터 R까지 로에 R 3승 되겠죠. 왜냐면 여기 R 제곱이니까 여기 R 제곱이고 우리 요거는 그냥 요거는 그냥 별거만 쓰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건 뭐 안 그래도 진도 느린데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R 제곱이잖아. 그래서 로 R 3승이죠. R 3승의 코사인 제곱 세타
dr d 세타 dg 플러스 또 같은 적분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L에서부터 2분의 L까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그리고 0에서부터 미안합니다. 0에서부터 R까지 로우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RG 제곱에 dr d 세타 dg가 되죠. 요거 적분은 여러분들 알아서 좀 해보십시오. 요거 값을 우리가 IA라고 하고 요 값을 IB라고 하면 IA는 뭐 여러분들 그냥 계산하면 금방 나옵니다. IA 값은 요거 적분을 하면 쓱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4분의 파이에 로에 R 4승에 L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적분하면 I의 B는 요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적분 다 할 수 있습니다. 12분의 파이에 로에 R 제곱에 L 3승.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관성 모멘트라는 거는 R 제곱 dm이거든. R 제곱 m에다 R 제곱이니까 m이라는 건 밀도고 질량이니까 거기에다 부피를 곱한 거고 그다음에 R 제곱이고 부피는 랭스 스케일의 3승이고요. 요것도 3승이에요.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밀도에다가 랭스 스케일의 5승 이렇게 나와야 돼. 혹은 질량에다가 랭스 스케일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 보다시피 랭스 스케일의 4승에다가 5승에다가 로가 곱해지죠. 그래서 올토게더 같이 써보면 i의 y는 ia 플러스 ib고요. 요거는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4분의 파이에 로 r 제곱 l에다가 가로치고 r 제곱 플러스 3분의 l 제곱 이렇게 됩니다. 요거 일단 지우개로 좀 지울게요. 자, 그리고 요거 적분은 여러분들이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우리가 보통 부피가 뭐냐면은 부피가 파이 r 제곱에 l이잖아요. 그리고 질량은 로 파이 r 제곱에 l이니까 이 질량을 가지고 쓰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질량에다가 4분의 r 제곱 플러스 12분의 l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IYY를 계산했으면 이제 IXX도 IGG도 구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I의 XX하고 IY는 갖고 GG는 얼마일까? 당연히 구하면 되고 뭐 여기를 축으로 하면 어떻게 계산될까? 뭐 당연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할 줄 알면 쉽게 관성 모멘트를 구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관성 모멘트.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그젠플 문제는 9의 관성 모멘트를 구해 봅시다. 뭐 기말고사 같은 데는 어떻게 나올까요? 뭐 내가 많이 문제를 내지만 기말고사 같은 데는 예를 들면 할로우 실린더 뭐 이런 거는 할로우 실린더라는 건 이제 실린더인데 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자꾸 돌리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질문을 내가 하겠죠, 그죠? 그럼 그럴 때는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져요? 이게 RI에서 RO 안쪽에서부터 바깥쪽까지의 적분으로 바뀌는 거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 할로우라고 한다고 해서 너무 쫄면 안 돼요, 알겠죠? 할로우라는 말은 우리가 속이 비어 있는 파이프 같은 건데 그거의 관성 모멘트를 구해라 그러면 다 적분은 똑같고 여기에 인너 레이디어스에서 아우터 레이디어스까지 그러니까 요 적분만 할 줄 알면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혹은 뭐 내가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 우리 윷같이 생긴 윷놀이 할 때 쓰는 그 윷같이 생긴 거에 뭐 회전 관성 모멘트를 구해라 뭐 그러면 여러분들 잘 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9의 관성 모멘트를 구하라. 이거 한번 해봅시다. 여기 이제 9가 이것도 다음 페이지로 넘겨봅시다. 이거 뭐 스토리가 기니까 짠 올려두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음에 붙여넣기. 9의 관성 모멘트. 자, 일단 9를 한번 그려보죠. 자, 9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에
이제 좌표계가 XYZ 좌표계에서 중심이 XYZ예요. 이 중심이 여기 구의 중심이고요. 반지름은 우리가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를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축, 여기는 구니까 X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나 Y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나 Z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나 관성 모멘트가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아까 Y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X축 해볼까요? X축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다, 그냥 G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관성 모멘트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IGG가 될 거고요. 그죠? 이거는 인티그레이션 발륨에다가 떨어진 거리, 이 G축에서 봤을 때, G축 회전에서 봤을 때 떨어진 거리는 당연히 XY축에서의 거리. 왜냐면 G축에서는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점에 이렇게 한 질량이 여기에 있다고 쳐도 이 G축에서의 거리는 그거의 XY 좌표에 의해서만 결정되겠죠. 그러니까 떨어진 거리, 뭐 디스턴스라고 하면 떨어진 거리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해당돼요. 근데 그거를 여기다가 써보면 이거는 그거에 우리가 D제곱 D제곱 DM 질량을 곱한 거니까 실제로 여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로우 DV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로우는 우리가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쓸 거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쓸 때 로우가 로우가 이제 중심에서부터 거리거든. 그런데 이 밀도 로하고 헷갈리니까 우리가 밀도 로는 이렇게 스타를 꼭 봅시다. 이게 이제 밀도입니다. 밀도. 왜냐하면 안 그러면 컨퓨전이 되니까. 요적분을 구하는 거예요. 부피는 요게 부피죠. 구가. 그래서 이거 그냥 이 XYZ 좌표계에서 적분을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좌표 변환을 도입하죠. 어떤 좌표 변환을 도입하냐면 당연히 실린더니까 아니 구니까 구형 좌표계를 쓰는 겁니다. 구형 좌표계를 써보면 x는 로우 사인 파이에 코사인 세타 이런 거 외워야 됩니다. y는 로우 사인 파이에 사인 세타, g는 로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구가 만들어지려면 로우가 어떻게 정의돼야 돼요? 0에서부터 r까지. 그죠? 그 다음에 세타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파이는 어떻게 돼요? 항상 로우 파이 세타 순서대로 하라고 했어요. 파이가 뭐였어요? 북극에서 내려온 각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0에서부터 2파이입니다. 0에서부터 파이입니다. 180도만 움직이는 거야. 그렇죠? 북극에서 남극까지. 세타는 적도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0에서부터 2파이까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를 내는데 이거 구멍이 난 할로우 스피어의 회전 관성을 봐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인너 레이디어스에서 아우터 레이디어스까지 이렇게 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적분이 하나도 안 어렵지. 실제 요 좌표계에서 XYZ 좌표계에서 쳐다봤을 때는 되게 어려운 적분인데 할로우까지 들어가면 우리가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는 굉장히 심플한 문제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금방 봐도 알지만 이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안에서는 우리가 로우 파이 세타라는 이런 코디네이트에서 보면 로우는 0에서부터 r까지, 파이는 세타에서부터 파이까지, 파이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 세타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그래서 이런 직사각형 도메인에서 적분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지. 그렇죠? 요게 발륨 V예요. 근데 물론 좌표계가 바뀌었으니까 V 스타라고 표현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 적분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 그냥 대입하는 거지 뭐. 일단 여기 보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있으니까 저거만 먼저 넣읍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에다가 요거를 x 대신에 로우 사인 파이에 코사인 세타를 집어넣고 제곱, 그 다음에 y도 로우 사인 파이에 사인 세타를 집어넣어가지고 제곱을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로우 제곱 사인 제곱 파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G 방향에 G를 중심으로 한 회전에 대한 관성 모멘트, 질량 관성 모멘트인 경우, 질량 관성 모멘트는 우리가 세 개의 적분으로 나타내지죠. 원래는 이거 그냥 요거까지 쓸까? 우리가 발륨에서의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로우 스타, 요거는
밀도입니다. 내가 요 로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로스테라고 쓴 거예요. 요거는 좌표거든요. 좌표계. 우리가 dv인데 이거를 우리가 d 로우, d 파이, d 세타에서 적분을 하면 자코비안이 뭐가 들어가요? 로우 제곱 사인 파이. 요거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절대치 안 해도 됩니다. 파이가 0에서부터 파이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이 값이 항상 0보다 커요. 그래서 로우 제곱 사인 파이는 항상 양수예요. 여기다 절대치 취하고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부피니까 양수해야 되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물론 음수 부피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코비안은 그냥 좌표의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 말은 내가 오른손 좌표계하고 왼손 좌표계를 연결을 하면 당연히 부피가 음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부피라는 게 뭐야?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 외적한 거에다가 내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음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요? 로우 제곱 사인 제곱 파이. 요게 여기 들어가는 거죠. 요게 요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요거를 적분 영역이 어떻게 될까요? 적분 영역은 로에 대해서는 0에서부터 r까지, 파이에 대해서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 세타에 대해서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이해되죠? 요거 적분을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럼 요게 금방 봐도 0에서부터 2파이까지, 0에서부터 파이까지, 0에서부터 r까지 로우 4승의 사인 3승의 파이의 d로 d, 아이고 밀도를 하나 빼먹은 것 같죠? 로스타를 어딘가 써야 되는데 로스타, 로스타를 여기다 하나 씁시다. 이건 밀도예요. 밀도 상수 알겠죠? d 파이 d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적분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뭐 적분하는 거를 당연히 잘 알겠지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요거 적분만 내가 살짝만 설명해 줄게요. 요거는 사인 3승의 파이의 d 파이를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는 사인 파이를 이렇게 제곱하고 하나로 나타내면 사인 제곱 파이의 사인 파이의 d 파이가 되고, 우리가 코사인 파이를 t라고 놓으면 이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파이의 사인 파이의 d 파이니까 요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1 마이너스 t 제곱에 코사인 미분하면 저거잖아요. 마이너스 d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t 제곱 마이너스 1에 dt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또 취한 적분을 해가지고 또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적분을 하고 나면 계산은 결과값만 그냥 쓰겠습니다.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15분의 8파이에 r 5승이 나오고요. 이걸 우리가 질량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5분의 2의 mr 제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풀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문제에 예를 들어 할로우 실린더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요 적분 영역만 요 부분이 ri에서 r5로 바뀌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적분하는 거니까 적분만 할 줄 알면 다 푸는 거지. 여러분들 이해되죠? 자, 그다음에 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가 예전부터 광고를 많이 했던 바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우스의 다이버전스 theorem. 이거는 사실은 뭐 2시간을 얘기를 하라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가우스의 다이버전스 theorem, 우리 가우스의 발산정리입니다. 가우스의 발산정리. 이 가우스 선생님은 인류가 낳은 가장 똑똑하신 분이시죠. 예,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초등학교 때 벌써 뭘 하셨냐면은 1에서부터 100까지 더하는 빠른 방법을 찾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어릴 때부터 알던 그런 이야기책에서 보던 그분이십니다. 칼 프리디히 가우스 선생님이신데 굉장히 똑똑하시죠. 뭐 이분이 한 것 중에서 가우스 다이버전스 theorem 정도는 뭐 내가 볼 때는 한 5분 정도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많이 하셨고 기계공학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내가 나올 때마다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 기계공학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어램을 하나 딱 골라라. 그러면 이 가우스의 다이버전스 시어램을 고를 수가 있어요. 이 사실 이게 나중에 유튜브에 올릴 거라서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가우스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너무 똑똑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뭐 교육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엄청난 재능이 발현되지 못할 뻔했는데 이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외삼촌이었나 하여튼 내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돼서 대단히 사실은 인류사 최고의 천재가 된 천재로서의 업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기셨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잘 관찰을 하고 이런 대가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거는 그렇고 가우스 다이버전스 시어램이 뭔지 한번 적어놔 봅시다. 뭔데 이렇게까지 내가 얘기를 많이 할까? 가우스 다이버전스 시어램은 간단합니다. 어떤 벡터 필드가 있어요. 벡터 필드 예를 들면 이거 벡터 필드라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벡터뿐 아니라 텐서에서도 되고요. 다 되는 거야. 근데 하여튼 뭐 간단하게 벡터 필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이 어떤 벡터 필드가 있는데 그 벡터 필드에 다이버전스를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볼륨 적분을 해요. 그러면 얘는 뭐하고 똑같냐면 내가 이렇게 파샤를 쓰면 뭐라고 그랬어요? 파샤를 쓰면 요 V의 경계라고 그랬죠. 그렇죠? V의 경계. 그러니까 서피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어떤 발륨이 있으면 발륨 V가 있는데 얘는 어떤 물리량 F가 있단 말이에요. 이 물리량이 있는데 이거의 다이버전스를 계산을 해보면 요거의 경계를 우리가 파셜 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서피스가 되겠죠. 부피의 경계니까 여기에서의 F의 아이고 내가 두 줄로 왜 긋지? 이건 텐서인데 하도 뭐 텐서가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F 두 줄로 가버렸네. 벡터입니다. 벡터. 요 F에다가 수직 벡터. 수직 벡터는 항상 면은 수직 벡터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렇죠? 면은 수직 벡터로 아이덴티피케이션 됩니다. 여러분들 벌써 공면을 배웠잖아. 공면의 수직 우리가 탄젠셜 벡터를 어떻게 공면에서 접선 벡터를 어떻게 막 찾느냐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건 뭘 하기 위해서였어요? 수직 벡터를 찾으려고 했던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면은 수직 벡터로 표현됩니다. 그 수직 벡터에서의 서피스 적분으로 나타내집니다. 이게 바로 가우스의 다이버전스 흐름입니다. 엄청 심플하죠? 엄청 심플하죠. 이게 이 n이라는 건 여기서 몇 번 썼지만 벌써 아웃워드 노멀 벡터입니다. 면의 바깥 방향으로 바깥이라는 건 안이 정의된 거죠. 부피에서 바라봤을 때는 뜻입니다. 아웃워드 노멀이라는 크기가 1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수직이고 아웃워드 노멀 벡터고요. 바깥 방향으로 가는 이 파샤를 붙이면 경계라는 뜻입니다. 어떤 시스템의 경계. 자, 일단 이 미닝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왼쪽에 있는 좌변을 보죠. 레프트 핸드 사이드. 좌변은 뭐냐면 이게 뭐예요? 요게 벡터 필드의 다이버전스. 이걸 우리가 옛날에 물리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죠? 얘가 팽창하는 정도. 팽창률이에요. 팽창률. F 벡터의 팽창률. 그래서 우리가 팽창률, F 벡터의 팽창률. 그러면 기억나죠? 예를 들면 U가 X고 V가 속도량이라고 하면 Y라고 하면은 이거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뭐냐면 파셜 U, 파셜 X 플러스 파셜 V, 파셜 Y에 해당되는 게 다이버전스죠. 응? 다이버전스 오브 U라는 거는 U는 UV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요거라는 거는 이건데 이게 이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벡터 필드를 그려보면 중심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라고 옛날에 다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이게 팽창률이 2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팽창률이에요. 팽창률. F 벡터의 팽창률. 그러면 얘는 뜻이 뭘까요? 요거는
부피 내에 팽창률의 합이 되는 겁니다. 합. 그렇죠? 그러니까 적분이지, 그렇지? 자, right hand side 볼까요? 자, 우변은 내가 어떤 서피스가 있는데 그거에 수직 벡터가 있고요. 거기에 f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f.n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f 중에서 f.n은 내가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보라색으로 씁시다. 요 f.n은 요게 바로 f.n이죠. 요게 f.n이에요. f하고 n을 내적하면 f의 n 방향 성분이 나오죠. 그죠? 요거는 F가 예를 들어서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물질이 실제로 이 서피스를 나가는 양이 되는 거죠. 물질이 면을 통해 유출되는 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티그레이션 파셜 V 혹은 뭐 요거는 S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요거 뭐 그냥 S라고 써도 상관없는데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면이란 뜻이에요. 면. 그 부피를 둘러싸고 있는 면. 그 면에서의 F의 N을 DS 하면 요건 뭘까요? 물질의 부피 경계를 따라 유출되는 양의 합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요게 부피 내의 팽창률이 합은 어떤 부피가 있는데 그 안에서 뭐가 이제 팽창을 해. 근데 그 팽창을 막 하면은 그놈은 반드시 바깥으로 나가는 양이 되는 합하고 똑같은 거죠. 이거 말 되죠, 그죠? 네,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그젠플을 좀 보면 이제 감이 올 거예요. 이거 어디다 써먹는지. 그래서 그러니까 물리적인 의미가 뭐예요? 요거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물리적 의미는 여기다 씁시다. 물리적 의미는 부피 내에 어떤 주어진 부피 내의 벡터장의 팽창률의 합은 부피의 경계에서 나가는 유출되는 양, 밖으로 나가는 뜻이에요. 나간다는 거. 왜냐면 n이 out of normal이니까 나가는 양의 합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물리적인 의미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색깔을 촥 내가 이렇게 두 가지 서로 다른 색깔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죠. 이게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빨간색도 또 넣자.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일단은 잠시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가우스 다이버전스 theorem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동영상 녹화만 일단 잠시 정지를 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